미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야, 우리 중국 치려고 하는데 연평도, 평택, 목포, 제주도 이거를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제1방어선으로 쓰면 어떨까? 군사적으로. 제 혼자의 상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통일을 아무 국가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미중 간의 패권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저는 그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죠. 그죠?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미중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흔히 자주 드는 애가 옛날에 여러분 과거에 고려 시대도 있었고 또 삼국 시대 우리 역사를 이렇게 기억 다 하실 겁니다. 특히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서희가 전쟁 없이 930년대죠. 강동 육조를 찾아온 압록강에서 그 대동강 사이 신의주 근처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거란이 가지고 있던, 요 나라죠. 여진족의 거란이 가지고 있던 그 강동 육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력이 이 거란의 그 두려움, 소선영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만약에 강동 육주를 주면 우리는 뒤에서 너희들이 송나라 칠 때 결코 뭐 너희들 뒷덜미를 잡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 차라리 그걸 줘.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 침범하지 않고 우리는 조용히 지내겠다. 뭐 그런 외교적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이득을, 이해관계를 넓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거란이 그때 우리를 침범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가 이 혓바닥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말로서 이렇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켰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미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극대적인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적 용어죠. 국론이 통일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하려는 의지와 함께 정치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 조건인데 이 충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미중 간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너 친미파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제가 또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주석이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하면 너 또 친중파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론과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안정이 이런 충분 조건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만족돼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하죠. 뭐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런 그 경제 의지와 함께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가 원만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되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이 미중 간의 패권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를 이거는 스마트폰이죠, 그죠?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일종의. 근데 이 하드웨어 안에 이 디바이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기계 안에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엄청 많이 저한테도 지금 한 30개가 깔려 있거든요. 그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삼성이라든지 뭐 노키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갖고 있겠지만 또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의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러죠. OS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중국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조립하면 되니까 우리도 조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상력과 창의성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거북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글을 창제를 했는데 그 DNA가 없다고 할 것이냐. 문제는 이거를 발휘하도록 교육이나 사회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지금 소니가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미국의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는 반도체 투자도 10년, 7년, 8년 이상 걸려서 빛을 봤거든요. 그럼 앞으로 AI라든지 미래의 어떤 AR, VR, 정강이나 또는 가상의 세상의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초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데이터죠.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국가다, AI를 개발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AI를 하려면.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시잖아요. 소음 난다, 전력 많이 땡긴다,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로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정부도 정부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철저한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과 완전 공개 오픈식으로 토론하고 아니면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슈화를 하고 뭐 폐탄강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지 않고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둬 버리니까 기업들은 이거 뚫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그럼 방금 제가 전력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정전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전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발전을 석탄으로 할 거냐, 석유로 할 거냐, 가스로 할 거냐, 물로 할 거냐, 바람으로 할 거냐, 아니면 태양으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 경제하려는 의지,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미중 사이에 끼어서 대책을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자꾸 이런 불만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줘라. 근데 제가 그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하려는 의지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교육 문제, 양극화 문제, 출산율 문제 등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써먹을 때가 있으면 언젠간 써먹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번 경제대책 책에서도 제가 썼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I 강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AI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에 하얼빈에서부터 충칭까지 중경이죠. 또는 난칭, 남경이죠. 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다 다르잖아요. 하얼빈하고 난칭까지. 철로의 넓이는 똑같다 하더라도 철로에 미치는 온도차는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고속철도로 움직이는데 하얼빈에서 연변으로 내려오는 심양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그 속도, 왜냐하면 그 철로를 가열을 하니까요. 그거와 그 다음에 심양에서부터 북경을 거쳐서 난징까지 더운 지방까지 내려올 때의 속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강도도 달라야 되고요. 그럼 빅데이터는 중국은 이게 한 4,000km 된단 말입니다. 뭐 쑥 가면. 근데 우리는 서울, 부산을 10번 아니면 5번 왕복해야지만 나오는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또 지금 의료 대란 문제인데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 문제가 단순히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파업이나 이런 스트라이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정치하는 분들도 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머리 이마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야 아, 이게 심각하구나 느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심각하냐?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 가서 성형수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무릎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형에 관한 내용, 성형뿐만 아니라 정형에 관한 내용 중국 가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의사가 임상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의사들이 임상 실험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시대가 오는데 이 데이터의 시대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면서 디바이스 안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심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AI 우주항공 시대의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서 야, 우리 쪽에 편서, 우리 쪽에 줄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란이 송나라를 치고 싶은데 고려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부터 쳐야 되잖아요. 그죠? 송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우리를 막아줘야 되지 않나?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고려에다가 줬는데 그런 입장에서 믿고 있을 수만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 서희가 강동육주를 이야기하면서 거란에게 강동육주를 찾아와서 한반도의 4분의 3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엿봅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야, 우리 중국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 앞에서 스카우트 역할을 해. 우리가 사드 갖다 놓고 또 중국이 일열도선을 부르짖으니까 연평도, 평택, 목포, 제주도 이거를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제1방어선으로 쓰면 어떨까? 군사적으로 제 혼자의 상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IRA 법안 만들고 칩스 법안 만들고 우리가 70조씩 보조금 주잖아. 7조씩 뭐 17조, 20조 주잖아. 우리나라로 와 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 기아차도 지금 미국에다 자동차 공장 짓고 있고요. HB 수소 자동차도 지금 미국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중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반도체 공장 와서 저 100% 너희 지분 인정해줄게. 우리 한 푼도 안 들게.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지었거든요. 근데 중단했잖아요. 중단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설비 시설이 뜯어올 수 있나요? 못 뜯어오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식의 산업 구조와 경영 구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의식을 가져가기, 의식조차 거기에다가 주기에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패권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중국에는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되느냐? 일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로우엔드 반도체 장비 같은 거는 중국에다 팔고 있거든요. 미국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제일 급선무가 통일인 것 같아요. 통일인 것 같은데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따라서 미국과 중국도 그냥 놔두고 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촉매로 사용하는 게 한반도의 이런 대치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다. 통일을 아무 국가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무엇인가를 자기들 편한 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